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분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지요. 오늘도 그 분노를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화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상을 입지요. 나 자신도 화상을 입고 상대방도 화상을 입습니다. 화를 참으라고 합니다. 근데 잘 참아지나요? 잘 참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참다 보면 화병이 됩니다. 우라병이 되죠. 그래서 우울증도 사실은 분노를 억압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상태가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까지 감행을 하죠.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표현해서 자신을 죽여버리는 행위. 그게 자살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표출하면 살인이죠. 타살입니다. 타살. 요즘 부모가 또는 계부, 양부, 양모가 아동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두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를 제어를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러한 각종 사회적인 범죄 그리고 가정 내의 폭력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명상은 마음 다루는 법, 마음 공부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지난 시간에는 분노의 원인이랄까? 분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노에는 욕망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가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반응을 중지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몇 번 해야죠. 감정이 아주 크게 일어날 때, 출렁거릴 때, 화가 엄청나게 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폭발이 아니라 바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평정심을 갖춘 후에 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화가 나니까 내 몸 상태는 어떻고 예를 들면 호흡은 어떻고 손발은 어떻게 쥐고 있고 이는 어떻게 앙당물고 있고 눈은 어떻게 뜨고 있고 이랬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쭉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명상 때 호흡을 바라보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라고 쭉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화가 났을 때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어떤가? 호흡은 어떤가? 심장은 어떤가? 손발은 어떻게 쥐고 있는가? 눈은 어떻게 떴는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조용히 살펴보시죠. 상대방의 어떤 말에 또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격분을 했는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와 존중과 사랑을 받고자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고 좌절시키는 언행을 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반응을 심신, 양면에서 그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지켜보는 이 행위가 진정한 명상입니다. 명상이 가부좌나 틀고 눈 감고 홀로 수련하는 그러한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시간으로 나의 마음이 출렁거릴 때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즉 그러한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과 연결되어서 몸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 활을 쏠 때 움직이지 않는 관역을 정조준해서 활을 쏘는 경우가 있고, 실시간으로 사냥을 또는 적과의 전투에서 움직이고 달아나고 방어하는 상대의 표적을 따라가면서 사격하는 경우가 있죠. 활을 쏘는 경우가 있죠. 역동적인 사격이죠. 아까 관역을, 움직이지 않는 관역을 정조준해서 쏘는 것은 정태적인 사격이라고 하겠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히 정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방해도 없이 호흡을 바라보고 명상과 선정성으로 들어가는 정태적인 명상도 있지만 삶 속에서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실시간으로 출렁거리는 마음을 제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명상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심호흡을 몇 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대신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상대방에게 대꾸를 하고 공격을 막 받아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때리고 이게 이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반응해서 화를 삭히고 식삭대고 화는 나지만은 상대방에게 감히 화를 표현할 수 없어서 꿀꺽 삼키고 화 안 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이렇게 척하는 이러한 방식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명상적으로 화를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호흡을 바라보고 호흡이 어떻게 이 화에 의해서 격변했는지, 거칠게 몰아쉬는지, 빠르게 몰아쉬는지, 깊이 들이마시는지, 얇게 들이마시는지, 몸은 어떤지,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서 머리털이 섰는지, 눈은 부릅떴는지, 주먹은 불끈 이었는지, 이는 앙당 무르는지, 심장은 고동을 치는지, 이런 등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으면 연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화가 난 맥락을 살펴보는 겁니다. 앞뒤를 살펴보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렇게 태도를 보였을 때, 반응을 보였을 때, 나는 그 전에 상대방에게 뭐라고 했기에 상대방이 그랬는가? 이렇게 부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괜히 저렇게 반응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 전 단계가 또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있다는 것이죠. 이 주고받는 관계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평행선을 긋고 싸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관계가 결단이 나버리죠. 평생 원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버리거나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관계가 손상이 되고 말지요. 관계의 끝입니다. 이렇게 살아서야 지옥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화를 다스리는 데 묘약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화나는 것 그 자체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화를 지켜보는 겁니다. 화를. 분노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거나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게 아니라 분노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화를 없애고 생각을 없앤다. 이게 명상이 아닙니다. 화를 없애고 생각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가 되고 목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목석이나 로봇가 아닙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야죠. 슬플 때는 슬퍼야죠. 기쁠 때는 기뻐야죠. 그것들을 모두 즐기고 낱낱이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게 명상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 차가운 콜드한 화를 낼 수가 있다. 화에 휩쓸리거나 화에 매몰돼서 화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콜드한 화는 화상을 입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콜드한 화가 된다고요? 화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화를 폭발하거나 참는 두 가지 반응을 하는 대신 화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의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역동적으로 지켜보기.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화가 난 맥락을 상대방과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연유를 연결 과정을 온전히 살펴보고 거기에서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